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제가 이제 사이클을 탄다 그랬죠. 이렇게 호황과 불황을 반복을 하는데 작년부터 여기다 뭐가 붙었다? 이 HBM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붙은 겁니다. 그래서 물론 이 사이클을 타더라도 이 사이클이 위로 가는 거죠. 이렇게 새로운 게 붙어서.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시클리컬 산업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 산업으로 볼 수 있다 라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. 가장 또 장점은 뭐냐면은 이 HBM과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, 즉 하이닉스와 TSMC가 만드는 걸 동시에 할 수 있는 업체다.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. 이런 테마주들은 최소한 어느 테마에 속하냐, 이제 그런 것들은 최소한 이 같은 묶음으로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하우투머니 TV 시청자 여러분. 오늘은 이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강의를 좀 드릴 건데요. 이게 아마 내용이 좀 길어서 좀 나눠서 나갈 겁니다. 제가 이제 세부적인 기업별 내용은 추후에 다시 할 기회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이제 숲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도체 산업 관련 소부장 관련 강의는 여러분들이 꼭 필청하셔서 앞으로 좋은 수익을 거두시기 바랍니다. 이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AI 혁명으로 촉발돼서 이제 엔비디아 급등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없었던 HBM이라는 게 또 생겨서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좀 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이거는 성장 동력이고 이제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이 반도체 사이클 자체도 지금 바닥에서 회복하는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올해도 여러분들이 이 반도체 관련주들은 잘 보셔야 되고요. 물론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면은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를 그냥 바이 앤 홀드 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탄력적이고 좀 더 매매에 좀 자신 좀 있다 그러면은 이 소부장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큰 틀에서 이제 어떤 게 어디에 쓰이고 어떤 테마에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자세한 건 몰라도 되겠죠. 최소한 그런 테두리 안에서는 좀 잘 아셔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어떤 큰 숲을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.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.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.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크게 두 가지가 있고, 메모리 반도체는 두 개죠. D램과 NAND 플래시 두 개가 있고, 비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걸 말합니다. 그래서 일단 메모리 반도체 특징은 뭐냐면은 소품종 다량 생산이에요. 이 비메모리 반도체 특징은 뭐냐면은 다품종, 즉 뭐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어떤 제품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. 그냥 기계처럼 막 찍어내기 때문에 어떻다? 이 사이클이 존재하죠. 호황과 불황이 반복을 합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제 반면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고객의 니즈에 맞게 맞는 제품들만 소량 생산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쪽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. 일단 크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3사가 과점을 하고 있죠.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, 그 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, 요 3사가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격에 대해서 요 3사들이 나름대로 조절을 합니다. 불황일 때는 감산을 하고요. 그래서 이제 가격을 반등시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구조가 좀 돼 있다.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가장 큰 게 뭐다? 대만의 TSMC가 거의 60% 이상을 점유를 합니다. 요즘 더 올라가죠. 그리고 2등이 삼성전자인데 사실 이제 20%가 채 안 될 거예요. 내려가고 있고. 그 다음에 미국의 인텔,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의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좀 구조가 좀 돼 있다. 그래서 전체적인 구도는 이렇게 보시고,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대부분 속해 있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쪽 좀 되겠죠.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제가 이제 사이클을 탄다 그랬죠. 이렇게 호황과 불황을 반복을 하는데 작년부터 여기다 뭐가 붙었다? 이 HBM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붙은 겁니다. 그래서 물론 이 사이클을 타더라도 이 사이클이 위로 가는 거죠. 이렇게 새로운 게 붙어서.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시클리컬 산업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 산업으로 볼 수 있다 라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. 반면에 삼성전자는 최근에 좀 올랐지만은 주가가 좀 상당히 지지부진했죠. 왜냐하면 이 시장을 하이닉스한테 뺏겼어요.
뺏기고 지금 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일단은 AMD에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의 납품이 가장 큰 숙제인데 그것만 해결되면 되는데 최근에 어떤 뉴스가 있었다? 이 엔비디아의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합니다. 요거를 수주했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TSMC에서 혼자 다 해요. 이 패키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SK 하이닉스에서 HBM을 받아와서 이거를 이 패키징에서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면 최종적인 그 AI 반도체가 되는 건데 일단은 HBM은 아직 엔비디아에 납품 못하지만은 이 패키징은 일부 들어갔다. 그래서 삼성전자의 가장 또 장점은 뭐냐면은 이 HBM과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즉 하이닉스와 TSMC가 만드는 걸 동시에 할 수 있는 업체다.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.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가격도 좀 싸지겠죠. 그래서 요게 만약에 HBM과 자신의 HBM을 만들어서 이 패키징까지 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가장 큰 주가 상승 동력이 좀 될 거다.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. 네,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개괄적인 어떤 공정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. 우리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거는 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라 그랬죠. 공정이라는 게 뭐 두 개죠. 전공정이 있을 거고 후공정이 있을 겁니다. 이건 말 그대로 앞에 단이고 이거는 이제 뒤에 단인데 이 전공정의 웨이퍼를 만드는 과정이에요. 여기다가 이제 소재라든가 부품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제 이 전공정 과정을 거쳐서 후공정은 만들어진 웨이퍼를 뭐 자르고 테스트하고 잘라서 이제 포장하는 그런 패키징 이런 겁니다.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사이클에서는 이 전공정이 제일 중요했어요.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술의 집합체죠. 그리고 이 전공정 장비들을 사실 지금도 세계 유수의 외산 장비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잘 아는 뭐 EUV를 만드는 SML이라든가 미국의 램 리서치라든가 그 다음에 일본의 도쿄 일렉트로 텔 이런 장비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전공정에서 소재나 이제 부품이 들어가서 이제 후공정이 이 테스트랑 패키징 과정을 거치는데 사실 이거는 가장 기술력이 떨어졌어요. 그리고 전자나 하이닉스에서도 외주를 많이 주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HBM이 나타남으로써 후공정이 상당히 중요해진 겁니다. 이 패키징 아까 말했죠? 어드밴스 패키징. 이 패키징, 이 테스트와 이 어드밴스 패키징 과정이 상당히 중요해졌다.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HBM 관련주들이 이 후공정 단에 많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우리가 이제 호황과 불황을 반복을 한다 그랬죠. 그러면은 요 바닥 국면에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어떻게 했냐? 제일 먼저 장비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.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. 그래서 전공정 장비가 1순위로 주가가 먼저 올랐고,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소재 부품이 들어간다 그랬죠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하단인 후공정 장비줄이 이런 순서로 주가가 예전에는 올랐습니다. 근데 작년 상반기 때 HBM이라는 게 새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? 이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, 거꾸로. 작년 이제 후공정 쪽이 HBM 쪽으로 묶여서 엄청나게 올랐고요.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전공정과 소재 부품단이 키 맞추기라면서 올라간다. 그렇게 순서를, 그렇게 주가 오른 순서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순환을 좀 하겠죠. 네.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공정별로 제가 이제 그 업체들을 쭉 분류를 한번 해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테마도 좀 알아셔야 됩니다. 테마. 이 테마가 어떻게 흘러갔냐. 자, 작년 상반기 때는 일단은 HBM이 가장 좋았죠. 물론 HBM은 쭉 지금까지 갑니다. 이거는 계속적으로 잘 알아놓으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 초까지 우리 이제 갤럭시 24 나오면서 온 디바이스 AI라는 게 있었고요. 그 다음에 CXL, 그 다음에 PM, 그 다음에 뉴로모픽, 뭐, 요런 관련주들이 한번 급등을 좀 했습니다. 그 다음에 2월부터 3월 정도에는 액친 냉각 관련주들이 급등을 좀 했었고요. 그 다음에 요 이후로는 뭐다?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이랑 가장 최근에는 뭐다?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이런 테마주들은 최소한 어느 테마에 속하냐, 이제 그런 것들은 최소한 이 같은 묶음으로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고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시기별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런 로직이 작동하느냐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, 작년 상반기 때는 사실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다? 이 HBM이라는 게 튀어나왔어요. 우리가 기존에 없었던. 그 다음에 뭘 했다? 감산을 했죠.
불황이어서 웨이퍼 투입을 감소시켰습니다. 그래서 이 HBM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TSV, 이 캐파가 증설 투자가 좀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이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일반 메모리의 할당 캐파가 감소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다? 감산이 되는 거죠, 여기서. 얘는 이제 전통 레거시라 그러죠. 투트랙으로 진행이 좀 되는 거죠. 레거시 공정에서도 가격을 우리가 부양시키기 위해서 이제 감산을 진행을 하고 HBM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공정을 또 어쩔 수 없이 또 감산이 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? HBM이 늘어나면서 뭐가 부각을 좀 받았다? 전통적인 사이클에서는 전공정이 먼저 부각을 받아야 되는데 후공정 장비가 작년부터 그렇게 먼저 뛴 겁니다. 그래서 뭐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뭐 가장 대표적인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PSK 홀딩스, 제우스, 뭐 오르스 테크놀로지, 테크잉 뭐 이런 거는 간단히 써놨고요. 일단은 그래서 뭐다 후공정 장비가 먼저 스타트를 했다는 겁니다.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두 가지로 감산이 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보다 일반적인 메모리 가격도 상승을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올 상반기에는 더 낸드 플래시라든가 전체적으로 일반 레거시 공정에서도 가격이 상승을 한다. 자, 그러면은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우리가 HBM 말고도 기존의 D램이나 낸드 쪽도 투자를 또 진행을 하겠죠. 그래서 후공정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전공정과 소재 부품이 후발주자로 오르는 단계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전공정 장비는 뭐 대표적으로 원희가 SK, 주성, 유진테크 써놨고 소재 부품은 뭐 솔브레인, 하나머티리얼즈, 동진, 한솔케미칼 써놨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작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의 로직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 겁니다. 그럼 다시 이게 또 계속적으로 반복이 좀 되겠죠. 이게 뭐 계속적으로 간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순환매를 노려야 됩니다. 이 전공정이 뭐 크게 뭐 7개, 뭐 8개 이렇게 뭐 크게 있죠.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다? 이 공정 중에 중요한 건 노광공정, 식각공정, 증착. 일단 요게 큰 테두리 안에서도 중요한 거고요. 자, 그 다음 이제 후공정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랬죠. 이렇게 HBM이 들어오면서 후공정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.